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야 이거 비 좀 오면 안 되겠나?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야? 라고 투덜했는데 오늘 비가 그냥 옥수수같이 오네요. 엄청나게 짱 많이 와요. 지금도 그냥 소낙비가 엄청나게 붙습니다. 이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아니, 안 오면 안 온다고 또 궁시렁대고 너무 많이 오면 또 뭐 신발 젖는다고 궁시렁대고 어쨌든 좀 많이 와야 이 초목들이 좀 숨통을 튈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내일 온다고 그러니까 좀 충분히 와서 저수지 물도 좀 많이 가두고 어이? 좀 식물들이 충분히 이제 그 생명수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물이 잘 살아야 사람들도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다 연계가 돼 있으니까 사슬이니까. 어? 자, 오늘 비도 오고 나가지도 못하고 궁시렁 떨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질병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또 바꿔야 되지 않냐. 우리 몸 어딘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한 덩어리니까 덩어리에 어딘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곳과 연관된 곳에도 또 문제가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제는 전체를 봐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질병이 많냐. 예를 들어서 오늘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일단 숨이 차다. 일단 폐하고 심장이야. 일단 숨 차니까. 에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슴 답답하다. 호흡이 힘들다. 이러니까 일단 폐하고 심장을 의심해. 그런데 병원에 가서 폐 검사해도 심장 검사해도 이상 불안한 거야. 그럼 이제 더 불안한 거죠. 원인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뭐 갑자기 죽을 병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폐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이건 호흡성 근감소증,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이 약해져서 심장 근육, 이 폐 근육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때 그걸 도와주는 보조 근육이 약해진 거야. 요건 또 간과 연관이 돼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 또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40세가 넘으면 그 1년에 1%씩 자연 감소를 해. 근육이. 그러니까 심장과 폐만 이 호흡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 보조적으로 관여되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도 이걸 도와주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보조 근육 기능이 약해서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호흡성 근감소증이라고 병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 40세 이후에 매년 1%씩 근육이 자연 감소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운동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이 40대 넘어서 근육 양이 줄어들고 여기 횡격막 그다음에 이 갈비뼈 늑간근이라 그러죠. 갈비뼈 사이 근육도 약해지고 여기 또 이 복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심장이 그 폐가 움직이고 할 때 이걸 도와줘야 되는 보조 근육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운동 안 해서.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숨은 쉬고 있어. 숨은 쉬고 있는데 깊은 호흡이 되지 않아서 산소 교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산소 이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것이 뇌입니다. 뇌. 그래서 머리가 멍해져요. 영어로 brain fog. 그러니까 머리가 멍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뇌세포가 점점 기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호흡하는데 폐가 뭐 작고 심장이 팍팍해서 미르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니고 그건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폐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기능을 보조해주는 보조 근육이 이렇게 돼가지고 호흡곤란이 왔다. 야, 이거 죽어 자빠질 일 아니요. 어? 그럼 평상시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는 보조 근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는. 이해갔죠? 그래서 이런 것은 폐활량 검사나 근력 측정 등 정밀 검사를 해야만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질환 중에 하나가 호흡성 근감소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의사들도 이걸 잘 몰라요. 내과나 뭐 소아과 이런 뭐 외과 이런 걸 아예 몰라. 에? 그러면 뭐 여기 심장 숨 차다 올라갈 때니까 그 심장 내과로 가보세요. 그거 그 폐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근데 거기는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글쎄요 이걸로 글쎄요 끝나는 거야, 진료가. 그러면 폐활량 검사나 근력 측정을 하기까지 아주 이 사람 불안한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금방 죽을지도 모르니까. 물론 그 사이에 죽어버리면 또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장시간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근육이 무슨 수축과 이완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운동 부족, 그 다음에 항상 꾸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업무하는 사람들, 본인 잘못인 거지. 이거 이 외에도 또 있어요. 빈혈이 있는 사람도 이 산소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이게 어지럼증도 있겠지만 이 호흡곤란, 아시겠어요? 숨이 찬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야.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이게 기능 신진대사가 느려. 아시겠어요? 신진대사가 느려. 그러니까 숨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래서 호흡 또 맥박도 느리잖아요. 서맥 늦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이 약해도 여기 체액이 폐에 정체되면서 숨찬 느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은 40세 이후 중년이 넘어서 매년 1%씩 감소되는 근육, 주 근육이 아니라 보조 근육들의 기능이 수축과 이완 기능이 약해지면서 숨이 차는 증상들 나타나는, 그걸 갖다가 호흡성 근감소증이다. 듣기도 처음 듣는 병들이에요. 그죠? 무조건 숨이 차다. 야, 그 심장이 안 좋은 것 같다. 야, 그 폐에 가서 검사해봐라. 근데 이상 없어. 그런데 원인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폐활량 검사나 근력 측정 등으로 찾아낸 결과, 그거는 호흡성 근감소증, 주장기 주변을 싸고 있는 그런 근육들이, 여기 횡격막, 아시겠어요? 근육량이 줄고 횡격막이나 늑간근, 여기 갈비대 사이의 근육, 그러면 갈비뼈 사이의 근육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복근이 없어서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리고 빈혈,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장 기능 약할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해했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그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이런 거에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일 수도 있다. 불안, 초조, 긴장이 너무 심해도 숨찬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숨이 차서 아주 힘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공황장애가 있으면 숨이 찹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숨이 차서 갔더니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뇌에 전달되면 자율신경계가 혼란스러워져요.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불안정하고 근육 긴장 등이 동반되면서 호흡 이상이 가장 스탠다드한 이러한 증상들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뭐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걸로 인한 거. 요거는 유형적인 거. 유형적인 원인인 경우에는 호흡성 근감소증이고, 불안, 초조, 긴장 이거는 무형적인 거잖아. 에? 마음의 병이니까. 요거는 불안성 호흡곤란이래요. 에? 불안성 호흡곤란. 그냥 똑같아. 증상이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숨쉬기가 힘들어. 아시겠죠? 그리고 자세에 따른 횡격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횡격막 여기 그 압박을 받으면 이게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쭈그리고서 이렇게 웅크리고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보는 사람, 그냥 꾸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업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항상 1시간 정도 되면, 그래서 학교 교육도 전부 다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중년 이후가 되면 갈비뼈도 굳습니다. 이게 샥샥샥샥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야. 그죠? 샥샥이 안 되고, 이 횡격막도 늘어났다 쭈그러들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수축과 이완을 했는데 그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자연 호흡만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좀 더 스트레칭 같은 거 자연과 함께하고 산속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맑은 공기를 쐬고, 집안에 있을 때는 창문도 좀 열어놓고, 그래서 이게 문 닫아놓고 에어컨만 쉬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럼 가장 좋은 게 뭐야? 복식 호흡 훈련하는 거야. 복식 호흡 무슨 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걸어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삼보 들숨이야. 3보 들으시면서 걸어. 그러면 4, 5, 6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의 2배 정도, 6번 아니야. 3보 들으셨으면 6보 내쉬라 이 말이야. 무슨 말 이해갔어요? 그러면 한 발, 두 발, 세 발, 요건 들숨이야. 그 다음에 4, 5, 6, 7, 8, 9 요거는 낼숨이야. 그럼 벌써 9발짝 가는데 3보 들으시고 6번 내쉬고, 그러면 복식 호흡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습관화되면 이런 호흡성 근감소증이 안 생겨버린다 이 말이야.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안 생기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식 호흡 훈련을 하고 가슴 스트레칭 가장 좋은 거는 걷기 운동이야. 걷기 운동이고,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온다. 그럼 나가서 걸으면 미친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 보건체조라는 게 집 안에서 국민 보건체조. 아시겠어? 국민 보건체조. 야, 그럼 그거 다 순서를 몰라. 스쿼트 운동을 해. 스쿼트 운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동네 실내 체육관이 있으면 그거 뭐지 이거? 이 배드민턴도 심장 기능, 그 다음에 각종 근육 움직이는 모든 게 아주 굉장히 이빨이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동이 배드민턴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배드민턴 운동이 보통이 아닙니다.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아주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배드민턴이에요. 실내 그거 있으면 좋고, 낮에 같은 데 또 가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취미 생활로 딱 이런 자기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하라 이 말이야. 숨 차가지고 헛걱거리고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에다가 약만 먹고 그러지 말고, 그럼 그냥 일찍 죽는 것이야. 약 먹으면 일찍 죽는다 그 생각하면 돼야. 실제 또 약 먹는 사람은 장수하는 사람 없어요. 약독에 취해서 일찍 죽어. 우리가 숨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숨 쉰다는 거. 그런데 숨이 불편하다는 것은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다는 거야.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야? 평생을 콧구멍으로 쉬는 건데, 숨을 못 쉬면 결국 산소 호흡기 끼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 아니야. 건강이 무너진 뒤에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뚝이 무너지기 전에 보수하고 예방을 할 거예요. 평상시에. 그게 이런 운동들이에요. 복식 호흡 훈련, 걸어라. 아시겠어요? 걸어라. 들숨하는 거, 그 다음에 배드민턴, 걷기 운동, 국민보건체조, 스쿼트 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관심을 가지면 돼.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연식을 먹어서 이 혈액이 피가 깨끗해야 돼. 그게 생식이야. 내가 생식에 관한 얘기 자꾸만 하는데 생식만큼 좋은 게 없으니까 그래. 생식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봐. 오행생식처럼 체질과 건강 정책에 배 앞에서 먹을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갖고 와보라 이 말이야. 나한테 소개해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분이라도 좋다 이 말이야. 저한테 카톡이든지 문자로 보내봐. 내가 연구해서 홍보해 줄 테니까. 이거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몸은 단일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건강에 관련된 평생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단일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많이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아는 것보다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해야만 실천한 만큼만 좋아진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뭐 숨이 차는데 폐하고 심장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한 질문. 호흡성 근감소증, 그 다음에 여기 불안성 호흡곤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속에 40세 이후에 1%씩 자연 감소되는 근육의 수축, 즉 주근육이 있는 보조 근육들의 수축 이완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호흡곤란 증상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 부족이 원인이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운동해서 이런 호흡곤란한 이런 증상 없이 건강하게 빵빵하게 활기차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호흡성 근감소증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나가서 운동하시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아시겠습니까? 화이팅!